오늘도 내 얘기 들으러 와줘서 고마워. 구독해준 멋쟁이들 복 받을 거야.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거 한잔 하면서 들어봐.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충남 공주에서 있었던 일이야. 1983년 7월 31일 오후 첫 번째 실종자 공주에 사는 50세 홍씨가 사라졌어. 실종 당일 홍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 근처 밭에 일을 하러 나갔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지. 평범한 주부였던 홍씨가 갑자기 집을 나갈 이유가 없고 곧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던 가족들은 며칠 후 좌절했어. 홍씨는 한 계곡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어.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로 물속에 잠겨져 있었다고 해. 하지만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계곡 주변에서 피해자가 씻은 흔적이 발견되어 심장마비에 의한 단순 변사로 처리됐어. 80년대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계곡에서 씻다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여성의 죽음은 그렇게 단순 사고사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어.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1984년 2월 21일 공주에서 또다시 실종 사건이 발생했어. 두 번째 실종자는 공주에 살고 있던 51세 이 씨였고 실종 당일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며 집을 나섰어. 약 2달 후 이 씨 역시 한야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어.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외상이 없고 위액에서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는 등 타살로 단정 지을 만한 단서들이 없어. 이 씨의 죽음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됐다고 해. 그해 여름 세 번째 피해자 21세 박정순 씨가 신원이 불명한 남자에게 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전에 두 사건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 8월 19일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대낮이었고 익숙한 길이라 별 경계 없이 걸어가던 박정순 씨는 숲에서 웬 남자가 갑자기 뛰쳐나왔다고 했어. 그 남자는 박 씨를 가로막고 낫을 들고서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다고 해. 박 씨를 깊은 산속에 끌고 가 강간하려 했지만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반항하자 그 남자는 포기하고 사라졌어. 박 씨는 저항하던 중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가까스로 범행을 피할 수 있었고 벌건 대낮에 일어난 엽기적인 강간미수 사건은 공주에 사는 여성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지. 하지만 한동안 공주에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박 씨의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1985년 8월 말 공주의 한 계곡에서 여자 변사체가 발견되었어. 네 번째 피해자는 완전히 부패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현장에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는 외지인이라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 수사도 없었어. 한참 후에 밝혀졌지만 피해자는 21세 젊은 여자였다고 해.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인 1987년 1월 29일 다섯 번째 피해자가 나타났어. 공주에 사는 47세 주부 김 씨였고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샅샅이 수색했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어. 경찰의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달쯤 지나 2월 28일 여섯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 공주에 사는 57세 서 씨가 사라졌어. 실종 사흘 후 볏짚으로 덮여진 채 농로에 버려진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목에 찰과상이 있었으며 버선과 팬티가 벗겨진 상태인 것으로 보아 명백한 강간살인이었어. 일곱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 4월 1일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47세 이금순 씨가 사라졌어. 2달 사이에 여성 3명이 연달아 변을 당하자 경찰은 비상이 걸렸고 이들이 사라진 지점 일대를 중점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는데 다음 날 변사체 한 구를 발견하게 되지. 1월에 실종되었던 김 씨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 날은 눈 쪽에 피멍이 든 채 사망한 이금순 씨의 사체를 발견했어. 3년 9개월 동안 공주시에서
부녀자 6명이 실종되어 사체로 발견되고 1명이 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에 강력반 형사 60여 명을 차출해서 수사팀을 꾸렸고 되짚어봤어. 이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피해자는 혼자 집을 나선 부녀자, 살인 전에 강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점, 사체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된 점 등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렸고, 낮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범인은 공주 일대 지리에 익숙하고 일부 피해자의 시신 상태로 보아 금품갈치보다는 성적 욕구에 집착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어. 수사 방향은 동일범이 저지른 연쇄 강간살인으로 잡고 공주 시내 전과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실시하던 중 한 스님으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듣게 되지. 키는 165cm쯤 돼 보이는 30대 남자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티곡의 정상에서 내리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검정 옷을 입고 다녔는데 눈이 사팔뜨기였어요. 분명 수상한 인물이었어. 불자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불공을 들이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타는 버스를 타고 가다 아무것도 없는 곡의 정상에서 자주 내렸다. 용의자로 충분히 의심할 만했지. 그러다 경찰이 한 소문을 듣게 돼. 그 남자가 몹쓸 짓을 하고서 협박하고 둘이 합의한 것처럼 끝났다지. 1984년 여름에 있었던 강간 미수 사건이 뇌리에 스쳤고 조사한 결과 그 남자를 찾았어. 공주에 사는 30세 독신남 강창구. 놀랍게도 스님이 목격한 수상한 남자와 인상차기가 비슷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 후 그의 집을 급습했어. 잠을 자고 있던 강창구는 잡으러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며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해. 조사 결과 강창구는 혼자 외진 길을 다니는 부녀자들을 위협, 강간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해왔고 그동안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여자들도 모두 자신이 죽였다고 밝혔어. 6명의 무고한 여성들을 강간, 살해한 강창구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 1990년 4월 17일 사형에 처해졌는데 참회의 표시로 자신의 눈과 콩팥을 기증했다고 하네. 범인 강창구는 태어날 때부터 사팔뜨기의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고 10대 때부터 간질까지 알아왔다고 해. 특히 여자들은 강창구가 쳐다보기만 해도 기겁하며 도망갔고 놀림과 왕따가 계속되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오던 강창구는 여성에게 증오심을 품고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 처지가 안타깝긴 하지만 살인을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 한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다니 너무 끔찍했던 일이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거기에 있는 멋쟁이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